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솔 5월 2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까지는 대표 권한 대행이죠. 이 두 사람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국회의장 김진표 이 2인조에게 지금 뭔가를 정치적으로 내다바이를 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그 차담회를 열었죠. 차담회를 열어서 뭐 협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근접했던 것이 바로 이태원 그 참사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소 조항이 있죠. 독소 조항.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의 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사실상 영장 청구권을 갖는 그런 독소 조항은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을 없애면은 이 특별법에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이 그 독소 조항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독소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고, 뭐 가족들, 처음에는 뭐, 형제, 자매, 삼촌까지 넣었다가 이제 삼촌은 마지막에 빼기도 했고, 그 일대의 상인들, 또 그때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태원 그 뉴스를 보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그게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죠. 그리고 그 위원장도, 특조위원장도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뭐 임명권을 갖는, 지명권을 갖는 그런 독소 조항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건 다 자세히 따지지도 않고 덜컥 합의를 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독소 조항만 제거하는 조건으로. 자, 그러고 나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태원 그 참사 특별법을 독소 조항 하나를 제거를 하고 통과시키고 나서 다른 많은 독소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수두룩한데, 자, 그런데 이 협치 물고 뜯다 그리고 자아자찬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1시간 만에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강행 처리. 자, 이 미끼, 이태원 그 특별법 미끼를 물었는데 실제로는 그 미끼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던 그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시간 만에. 그러니까 협치했다고 자아자찬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장, 오늘 낮까지만 해도 김진표 의장에 대한 동정론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진표가 여기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안 해오면은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김진표에 대해서 맹비난이 있었죠. 특히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개 XX라는 표현까지, 욕설까지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 욕설까지 하고, 또 김진표가 모레 이 남미, 북미 해외 출장이 있어서 이거 안 하는 거냐,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공항 가서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 심한 욕설을 하고,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상정 못한다 해놓고는 이게 이태원 그 특별법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여야 그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설을 듣고 일종의 협박을 듣고 조롱을 듣고 이러면서도 김진표는 결국 이것을 이재명 편에 들어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무슨 협치를 약속한 거 하고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이것을 그냥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 민주당 출신 정치권의 그냥 원로죠. 원로로서 박지원에게 그런 개 XX 이런 욕설까지 듣고도 이걸 그대로 철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자아자찬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하겠다. 자,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나서 이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그동안 쭉 거부권 행사했던 것 사과하라. 재발 방지 약속하라. 이렇게 몰아붙였죠. 그런데 이 윤재옥이 이 전략을 잘못 짜서 너무 순진하게 이것을 믿는 바람에 협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믿는 바람에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고 바로 1시간 만에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그래서 협치는커녕 다시 이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특검법이 최상면 특검법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어버리는 자기가 뒤통수를 맞아 협상 미숙해서 순진하게 있다가 뒤통수를 맞아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도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하고 미루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건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이 탄핵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그냥 진실규명이 아니고 지금 최수건 상병 그때 홍수 때 구조작업에 나섰다가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죠. 그 사건, 그러니까는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경북 경찰이 수사 중이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축소를 시도를 했다.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 그 뒤에 이 용산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특검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최종 이 지시권자가 사건 축소의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포함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그 특검법을 미숙하게 처리를 해서 일방 통과하게 해놓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게 해놓고 이제 그 특검법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검법이 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윤재옥 원내 지도부가 이 특검법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직권남용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밑자락 깔기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락 깔기인데 탄핵 정국 자락 깔기인데 이걸 덜컥 뒤통수를 맞으면서 이게 오늘 국회에서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이 이태원 특검법 이것을 받지 않았으면은 오늘 본회의를 못 열게 그렇게 막 버텼어야 되죠. 그러면 김진표도 어쩔 수 없이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모레 되면은 또 나갔을 수도 있는데 해외로 이게 협치 이 이름에 넘어가서 이태원 미끼를 덥석 물고 특검법을 내다봐야 당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락을 까는데 길을 터져버린 국민의힘이 길을 터져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긴급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문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진석 용산 비서실장. 오늘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일단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반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의사일정을 이제 바꾸는데 동조를 한 사람이 이 개 XX 욕까지 먹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민주당이 요구를 했고, 자 정진석 비서실장,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다른 정치적 의도가 바로 탄핵 자락갈기입니다. 탄핵 자락갈기. 직권남용. 물론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직권남용인데 어차피 없는 수사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이런 법적의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탄핵 전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 정진석 실장도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출을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차담회 해서 했던 것들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탄핵 중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것은 탄핵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부권을 다시 이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다시 민주당이 이것을 22대 국회 안에 재표결에 붙인다. 재표결에 붙이면은 3분의 2가 특검에 다시 찬성을 하면은 이것은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실상 특검 전국 나아가서는 탄핵 전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거 처리 못하면 그냥 파기가 돼서 22대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표결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17명 정도가 이탈을 하면은 3분의 2가 돼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아직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들에 다 투표에 참여해서 이게 찬성표를 던지면은 실제로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는, 자 그러면은 탄핵의 자락이 깔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덜컥 협치 하면서 민주당에게 쏘가 넘어간 윤재옥 원내대표 어떻게 책임을 지금 이제 곧 원내대표 새로 선출을 하죠. 그럼 이제 본인은 이제 물러나는데 그래서 오늘 9일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윤재옥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본인은 그러고 이제 물러나면 이제 그만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이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니, 1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협치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자아자찬하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고 내다바이를 당한 사건이 오늘 국회에서 조금 전에 벌어졌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